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들 가지고 선생님하고 하나의 소재, 한 꼭지를 잡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대담은, 이 책은 누구를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담은 저를 살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신기한 게 저희 집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그래. 이번에는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목은 102쪽에 밥 굶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 제가 학교 사표 내려고 할 때 선생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리셨잖아요. 뭘 말라고? 사표 내지 말고 사표. 버티라고. 그래서 그 뒤로 학교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계셨던 교수님도 조금 더 버티지 그랬어요. 이런 말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학교를 사표 낸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있을 때 빛이 그림자보다는 크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말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 프리랜서로 살겠다. 그냥 혼자 교수 말고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학교 사표를 내던 날 아침의 이야기예요. 그 제가 그 사직서를 써가지고 이제 품에 넣고 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표를 내는 거잖아요. 아내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더니 꼭 내야 되겠어요. 그래요.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빨갛더라고요. 충혈이 돼서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야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하얀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번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봉투 안을 봤더니 10,000원짜리 신권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사표 내고 나면 허전할 거 아니에요. 밥 굶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선생님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 여자가 저한테 결혼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결혼 잘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표 내고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 사람 못 알아보는 학교에 있을 필요 없어. 어떻게 얕은 물에 큰 배를 띄우겠어. 그러면서 우리 처음부터 교수 아니었잖아요. 서로 시간 강사로 다시 시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그 돈은 지금 아마 10배, 100배로 커진 것 같아요. 그 아내한테 모든 돈을 갖다 줬다는 뜻이죠. 아직 비자금도 없고 그때 그 고마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자금을 마련하지 않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일까요? 현명한 부인한테 장가간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랑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사형보다 더 큰 영광을 먹어가지고. 오늘 첫 사형을 거듭 사형을 사형시키고 깨워가지고 또 사형시키면 되겠다. 아주 현명한 부인이네요. 네. 근데 이제 현명한 부인이 생기자면은 네. 부인이 현명해서 현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서원 선생이 좀 바보 같아야 현명한 거예요. 진짜 반전. 그러니까 이 살기 힘든데 사표를 써가지고 그 들어가기를 또 힘든 교수직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무슨 용기로 사표를 내려고 하는가. 네. 그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다 해도 이서원 선생 성격을 좀 아니까 틀림없이 낼 것이다. 낸다면 이런 걸 좀 각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봉투 안에 10,000원짜리를
네. 열장 넣어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바보 같은 남자는 네. 그런 현명한 조련사가 있어야 돼. 남자도 공감합니다. 네. 남자도 처음부터 아주 티미한 거는 아니거든요.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네. 많은데 네.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머리는 타고난 머리는 좋지만 사용을 뭐 오남용을 그런지. 네. 그런 이제 그런 사용하는 것을 좀 올바르게 하도록 지혜롭게 곁에서 거두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배우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좀 티미해야 네. 현명한 부인이 생긴다는 거지. 네. 선생님도 좀 사형당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 사모님하고 지내온 삶이 사모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 아니시겠습니까? 나는 사형당할 염려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그냥 네. 다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다 같이 사남매를 키우고 그랬는데 네. 둘이 이 얘기를 해보면 나는 하나도 고생 안 한 사람이고 자기만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 저도 얼핏 그런 취지의 말씀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불러놓고 얘기하면 전부 내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지금 이 나이에 각성은 하는데 네. 부부라는 건 사실 똑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저도 근데 살아보니 이제 그렇던데. 각자 네. 느끼는 것이 자기가 좀 더 했다 이런 느낌이거든. 네,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거 내려놓을 나이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에는 틈만 있으면 그 레파토리가 다시 나와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 매치하는 게 아주 큰가 봐. 그러면 그 매치도록 누가 했느냐? 결국 내가 한 거지. 네. 이제 사형 이렇게 면하셨네요. 이제 변하는데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지난 걸 어떻게 보상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은 그런 레파토리가 나와도 끈기 있게 내가 들어주는 방법이 어딘가 그걸 토출을 해내고 자기 네, 마음의 네, 안정을 네.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내가 끼어 들어가지고 그때는 안 그랬느니 안 그랬느니 하면 시비를 가려봤자. 네. 도로 뭐 분통만 터뜨리는 거.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얌전한 남편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할 염려는 없어요. 사형당할 염려 없네요. 이건 사모님 자랑하신 것도 아니고 스님 자랑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건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랑한다고 들으면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요. 내가 계속 들어준다 이런 건 또 자랑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유쾌한 방법이기도 한데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 레파토리가 계속 돌아간다. 이거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만나보면 우리 마누라 또 녹음기가 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때 맺혔던 것이 계속 또 돌아간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우리 마음에는 많은 방들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 방도 있다. 그것은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맺힌 방일 거다. 그러면 왜 맺히는가? 그리고 또 왜 그것은 좀채 풀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좀채 풀리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과제일 텐데 거꾸로 말하면 선생님께서 지금 풀어주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계속 그 얘기가 맞든 틀리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들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소스러워야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해치면 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내가 듣기가 싫으면 네, 네. 그게 맺히는 거예요. 가령 요새 뭐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면 비하하는 것이고 네, 네. 뭐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금기어들이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겼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일생 동안 장애인을 치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장애인을 비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내가 우연히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네, 네. 시력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장애인이 됐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장애인들이 비하라고 네. 느끼는 그 용어를 내가 썼어. 아하. 예. 그때 가족들이 깜짝 놀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것을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거든. 네. 나도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니까 장애인을 치료하던 사람인데 네. 내가 장애인이 됐다. 네. 이 말을 한 거거든. 네, 네, 네. 그 말을 우리말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 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 중에 하나를 아니, 지금은 이제 비하한다고 모두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네네. 그게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또 거예요. 속담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랬더니 이미 그거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선의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싫다는데 왜 네, 그렇게 네, 하느냐 네, 그 네. 얘기예요. 사실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일생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행히 비하한다고 하는 용어는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정말로 천사 같은 마음이라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네. 내가 의사라서 쓰는 용어가 의학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하하는 어떤 용어가 있잖아요. 예. 그걸- 감정이 섞인. 정신과 용어로는 의학 용어거든. 네, 중립적인, 객관적이고. 아니 네.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 용어예요. 그 고유한 명사처럼 그래,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또 비하한다고 생각하면 비하 용어가 되는 네, 네, 거지만 네. 그것만 썼기 때문에 이제 이쪽 비하라고 생각하는 용어는 내가 안 썼다 그 얘기예요. 네. 안 썼을 뿐인 거지. 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네. 비하하는 애착이 아니라 그 용어가 살가워 나한테는. 네. 왜 그러냐면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서 지금도 내가 무슨 말 이래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 뿐인 거예요. 좀 조심하고 계시는 거군요. 선생님 그 말씀하니까 주제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강사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도 없어요. 그럼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네. 단어가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단어 수가. 네.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 네, 네. 한국 표준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 수가 몇 개인가? 저희 집에도 이만한데. 네. 그럼 몇 개쯤 또 이제 참 한 번씩 힘들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시험 보듯이 긴장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47,500개. 그냥 막 찍어가지고 자, 47,520개. 52만 야, 4만하고는 그냥 단위가 52만 개요. 그 중에 선생님하고 제가 쓰는 단어가 1000개도 안 될 것 안 되죠, 같은데. 근데 52만 개나 단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은 게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많다는 것은 감성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야, 감성적이라는 말은 살가운 점도 있고 예. 정다운 점도 있고 참 좋아요. 네, 네.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맺히는 게 많아요. 아, 네. 단점은. 그러면 영어가 지금 세계 공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영어 단어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52만 개면 좋습니다. 27만 개? 30만 개. 그건 제가 또 근사치로 맞췄네. 아마 저 네. 아까는 4만 얼마 해서 너무 기억이 갔는데 27만 개 또 30만 개라고 뭐 하니까. 개수가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게 그렇게 많다는 월등하게 22만 개는 더 많네요. 2만 개는 뭐 22만 개. 네. 더 많고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형용사가 많다. 형용사가 많으면 네, 맺히는 게 많아요. 예, 예. 근데 이 형용사가 많고 한 거는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학자나 한국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한국인의 정서를 첫째로 꼽아요. 정서, 특징을. 정서, 네, 감정, 감정. 정서, 네,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감성에서 이성적인 용어로 조금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뿌리가 뭐 금방 없어지지 않을 네. 그 증거가 요즘 트롯 열풍 같은 것도 무슨 트로트, 트로트 그 열풍 같은 것도 그 뽕짝, 쿵짝, 쿵짝 그 네 박자가 주는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럼 형용사적인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그 트로트를 잘 들어보지 않은 세대한테도 어필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는 드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록은 뭐 당군부터 이래 와가 있지만은 중국에서 기록한 우리 동이족들 네네네. 뭐 표현은 그게 어느 확실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거기에 표현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뭐 임금도 있었을 것이고 생활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많잖아요. 네네. 그걸 다 제치고 한 줄로 나온 게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제치고 한 줄로 나온 게 있다. 동이종은 가물을 즐기는. 아. 오직 하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많을 건데 네네. 그걸 다 제치고 가물을 즐긴다 하는 네. 말이 들어가겠는가 이 말. 노세,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서적인 거예요. 젊어서. 그렇지. 예. 그게 지금 이제 뭐야 트로트인가 네. 뭐 그것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흥이 가져요. 많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흥. 흥이지. 예. 그러니까 신명이 많아요. 신명이 많은. 그러니까 선거운동 같은 거 해서 논리적으로 나는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걸 국민들이 바란다고 얘기하죠. 네. 천만에 그거는 어느 당이나 똑같아. 네. 머리만 있으면 다 누가 내놓을 수 있는. 감성적으로 자극을 해서 표를 한 표 끄는가, 네. 그 재주가 결판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형용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대표적으로 흥이 되고 그러죠.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한이 되고 한이지. 그러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정말 맺힌다는 것은 형용사가 많다는 현상만 보더라도 정말 맺히기 쉬운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내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생각해 본 건데, 미국 정신의학 진단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DSM.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뭐 그런 가이드라인을 네네. 낸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한국 질병이 2개가 올라가 있어요. 문화증후군으로. 한국일보. 네네네. 참 한국일보가 아니라 한국어로 독특한. 영어 발음을 그대로 한국어를 영어 발음을 그대로. 네. 영어 발음을 그대로. 네네. 그게 뭐냐면 화병, 화병. 네. 다른 하나는 신병. 아. 이거는 한국 문화, 고유한 문화를 네네. 이해하지 않고는 이 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고유. 화병 가는 게 이 정서에서 나온 거. 그러네요. 네. 그럴 만큼 이제 아직도 이게 심도 있게 네. 우리 민족의 주된 정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뿌리는 진짜 이게 정서, 감정이구나. 그러면 사실 옛날에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남자들은 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향이 좀 있었고 여자들은 그걸 참으면서 한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또 좀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이게 맺히는 게 많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고대 우리나라는 오히려 모성사회였거든. 옛날에는 네. 고구려나 뭐 이 삼국시대에 내려와서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처갓집에 가서 살아요. 네. 얼마간 살다가 독립해서 나오는 모계사회.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이제 여성을 억압하는 부계 사회로.
차별하는 그런 그게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나 네. 생각이 돼. 그러면 유교에는 이래 읽어보면 여자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겨우 이자 해봐야 뭐라 내가 잊어버렸는데 여성하고 소인은 소인배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같이 그냥. 예. 그리고요, 그 족보를 봐도 주로 남성 중심의 족보다 그런 그렇지. 걸 주로 볼 수 있었고요. 선생님,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라기보다는 조금 선생님하고는 심리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사모님이 아까 이제 맺힌 게 있으면 계속 풀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그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맺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은 네. 교과서가 없어요. 아, 자기 성질대로 교과서가 푸는 없다. 거지. 근데 이제 그걸 그 알기 쉽도록 공식화를 한다면은 네. 눈 쓰는 거나 같아. 눈이 올 때 써야지. 네네. 눈이 많이 쌓이고 밤에 잠자고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1m가 쌓여 있더라. 이거는 풀기가 썰기가 네. 처음 쌓일 때보다는 좀 어려울 거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맺히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설사 얘가- 맺힌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푸는 것이 또 좋은 네, 방법이고 네, 네. 제일 나쁜 것은 참고 쌓아놓고 맺히는 거. 이거는 자기도 해치고 그 결과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네. 야, 눈 비유를 드니까 제가 상담에서 만나는 그 많은 배우자들의 저한테 하는 하소연. 저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도무지, 남편이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눈 비유를 드시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선생님. 그런 얘기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변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좋은데 네.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 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아하. 각자 자기가 기준한 쪽으로 바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적응하는 양식을 바꾸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 양식이 반드시 배우자의 양식이 옳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해서 그 수준이 어느 것인가를 찾아서 바뀐다면 그게 이상적인 거거든. 네,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와서 호소하는 거 보면 저거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안 바꾸고 그 유명한 말,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렇지. 내 말만 들으면 내 말만 누가 들으면 뭐라 되는데 그러냐.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야, 예. 당신의 방식이 옳다고 그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내가 네. 환자를 하나 보면서 조금 더 애정이 내가 좀 더 가서 네.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인데 네, 네. 동생도 있고 좀 내가 애처로워. 음. 이런 병이 걸렸다는 네, 네. 게. 아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네. 1시간 동안 붙들고 앉아가지고 내 경험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랬고 또 이래 해보니 또 성공도 되고 저래 해보니 또 실패도 되고 조목조목 최선을 다해서. 조목조목 최선을 다 해서 네. 앉아서 열심히 들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병실로 들어가면서 나보고 선생님 경험이 반드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한 방 먹으셨네. 한 방 먹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지 나한테. 그러니까요. 그것을 야. 나한테 가르쳐 준 선생님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네. 이것을 포기해야 돼. 아. 내가 시키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네. 둘이 합의해서 하는 게 정도예요. 선생님이 A라는 방식이 있고 제가 B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양립할 수 없어요. 양, 만약에 그러면 뭐 나가자. 나는 집에 있자. 이거는 좀 양립할 수 없잖아요. 나가든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니만 나가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당신만 집에 있으면, 진득하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자꾸 나가서 문제예요. 이 좋은 집에 다 있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남편은 와서 아내가 방구석에만 있지 바람도 안 쐭니다. 그럼. 사람이 바람을 한번 쐬야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절충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말만 하고 그치기 때문에 그게 대화가 아니고 소통이 아닌 거예요. 대화하자, 소통하자 하고만 하지 실제 내용은 실제로 둘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면 둘이가 100년 해로를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네. 이것도 맞추어야지. 음.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음. 좀 미흡하지만은 요거를 충족하면 살 수 있다. 네. 네. 그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면서 대치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정말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야. 아무도 하지 않고 자기가 시키는 그게 정도라고 생각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집불통이네요, 서로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교육하려고 하고 나도 네. 상대방을 교육하고. 이 짧은 인생에 뭐 누구 한 사람 교육시키려고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 합의하는 습관이 우리한테는 안 돼 있어요. 합의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비약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거 보세요. 그러네요. 국회라는 게 뭐예요? 저거는 합의하라고 좋은 네네네. 집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응? 네. 뭐 그 안에서 어떤 토론을 하든지 합의에 이르러라. 집도 좋은 거 만들어주고 했는데 일만 생기면 세종로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 뒤두르고 고함 지르는데 네네. 그거는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사회 곳곳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뭐 협상이 결렬되었다, 결렬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생님. 결렬되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저게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 네, 표현을 정말 그게 훨씬 좋네요. 지금 현재는 표현 자체도 아직 긍정적으로 하는 게 네. 좋아요. 결렬됐다 하면 이거는 부서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부간에도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또 좀 얘기하자. 네, 네. 그러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나도 지금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엄청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네. 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걸 합의에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성공하지를 못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합의해 본 사람은 네. 계속 합의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네. 성공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는 네. 치료 예후가 달라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정말 1도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촬영은 물론이고 음향이니 이걸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모를 때는 정말 힘든 거던데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취를 딱 한 번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고 밤을 새우는데도 피곤한 줄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바꾸기가 고통스러워서 그러지. 네네네. 일단 바뀌면은
굉장히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고통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바꾸는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이렇게 그냥 보통 평범한 유튜브처럼 이렇게 올리는데 저에게는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그 한 달을 하지 말까? 그만둘까? 그럼. 어디 사람을 좀 살까? 음. 뭐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니까 그 성취의 경험이 저를 전혀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구력 있게 어느 한도만 넘어서면 그 다음 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네, 네, 네. 나한테 습관적인 방법이 생기니까 네, 그게 몸에 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저 아까 선생님 해주신 말씀을 저희 부부한테 당장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 네, 우리 대화는 결렬됐다가 아니라 그러죠. 공통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 우리는 차후 더 찾기로 합의하였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합의할 가능성이 더 커지네요. 저는 선생님, 제가 그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제가 예전에 조카들한테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린 조카 둘이 싸우면 제가 불러가지고 투명인간 게임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제부터 너는 투명인간이니까 볼 수만 있고 들을 수는 있는데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투명인간 아닌 너는 지금부터 마음껏 얘기를 해. 그래서 중간에 뭐라 그러면 투명인간이 말을 하네? 그래서 제지를 하고 이 얘기를 끝까지 듣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투명인간이 되고 언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한 2번 정도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이게 육하원칙으로 전후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하죠. 더 할 말 있어? 더 할 말 있어? 그래서 없을 때까지 보통 2-3번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뭐가 미안하고 이런 게 이렇게 밝혀지더라고요. 근데 그 투명인간 게임도 제가 어렵게 발견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도 전부 지고집대로 지 얘기만 중간에 치고 들면서 하더라고요. 그 투명인간 게임 하고 나서는 좀 훨씬 그 싸웠을 때도 푸는 게 빠르더라고요. 공통점을 좀 찾아 나간 거죠. 이 방법도 선생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공통점을 찾아 나간 하나의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뭐 게임이라는 말로 해도 좋겠고, 네. 좀 더 우리가 치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사이코 드라마요? 뭐 그런 유령 인간 방법이라고 유령 인간 방법. 네. 그건 없지만은 그 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네. 목적이라든지 이게 사이코 드라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통찰하도록 만들고 디렉터 말하자면 의사는 그것을 종합해서 네. 가이드라인을 당신들이 했던 건 요렇다 하는 걸 이제 정리해 주는 거거든. 지금까지 사형만 당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 드라마 중에 네. 이서원식 투명 인간 치료법 그래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칭찬 들으니까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사형당하고 뭐 정말 그 밥 굶지 말고 밥 굶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아까 저 좀 놀랐어요 선생님. 바보 남편이 있으니까 현명한 아내가 생긴다 그래서 탁 치시셔가지고 나는 바본가? 나는 바본가? 근데 가끔 바보인 척 하는 것도 또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건 자기 변명이고. 진실로 좀 바보 같은 게 괜찮아요. 설명 조금만 듣고 싶네요. 약간 바보 같은 것이 네. 이건 모르고 바보가 아니라 알고 바보가 네, 인척. 넘치게 아는 것보다는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요. 네, 네. 넘치는 사람은 겸손할 줄을 몰라. 예. 일화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누구더라? 이름이 맹사성 세종대왕 때 네, 네.
재상을 지냈던.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음. 그분이 19살 때 과거 급제를 했더만 보니까 수재군요. 수재라. 네. 그런데 처음 부임한 데가 어느 곳에 군수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고성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해. 네. 내가 군수로 왔는데 군수가 되자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좋은 군수가 되야 되는데 너무 평범한 소리죠. 좋은 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러게.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거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뭐 화를 냈어. 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이거 차나 한잔 하라고. 네. 그래서 차를 이래 따라오는데 차가 넘쳐서 잔을 넘쳐가지고 흘렀어요. 그러니까 맹사성이 또 화를 내서 네.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지. 차를 이렇게. 차를 네. 정중하게 따라야지 넘치게 따르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도 넘치면 쏟아지면 이렇게 해를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야. 예. 응? 예. 그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또? 문지방은 미치고 여기 위에 예, 예. 이마를 부딪혔어. 아하. 예.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네. 찻잔도 넘쳐 나가다가 머리도 부딪혀. 예.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고개를 숙이면 안전한데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야. 어. 네, 네. 그리고 보니 오늘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네요. 겸손해서 해를 입을 건 하나도 네, 없어요. 겸손해서 해 입은 사람 놔보라 그래.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겸손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 여보? 당신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네. 서양 격담에도 오만의 그림자는 파멸이라고 돼 있어요. 오만의 그림자는 파멸이다. 겸손의 그림자는 왕관이다. 정말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지네요. 현명한 아내가 보고 싶어지면서 더 겸손하게 과하지 않게 오늘도 마누라가 보고 싶다 했으니까 사양이 아까 칭찬받고 말걸. 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는 계속 뭐 극형에 처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겸손한 것은 왕관이요. 오만의 결론은 파멸이다 라고 선생님 말씀하신 게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승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